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듣는 얘기 중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뭐 인원이 많지는 않으신데 두 분 정도 저에게 좀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고 리액션 해주시는 분께 제가 쓴 책 두 권 중에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요 책은 일단은 요 옆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를 하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 월간 디자인 아시나요? 네, 월간 디자인 표제를 만드는 팀하고 같이 작업을 한 토마토 전문 서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토마토 전문 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이따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그래도팜이라고 제가 2015년도에 이름을 붙였고 그전에는 원농원이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운영을 하시던 곳입니다. 사실 원농원이라고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원씨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원씨라서 원농원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버님께 어느 날 이제 왜 우리 농장 이름이 원농원이냐 그냥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으뜸 원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 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자에 담긴 의미, 그 정체성을 자기는 이 농장에 담고 싶으셨다. 근데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게 원시라서 원농원인 줄 알았지 뭐 원자가 가진 그런 뭐 광범위한 의미를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브랜드 파트 쪽으로는 일을 오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감태라고 아세요? 감태? 들어보셨어요? 김 같은 그러니까 해조류인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쯤만 해도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프로젝트 맡고 나서도 이 감태가 뭐야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1차 생산물이라고 하는 해조류를 이제 그렇게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브랜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스토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들이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딱 그 스토리를 제가 정리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제가 83년생인데 뭐가 움직이네요. 계속 원래 이런가요? 아, 네네. 학창 시절에 그 별명이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 학생인데 교감이 별명이었냐면 아이들한테 친구들인데 공부하라고 훈계하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고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잘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해서 이제 디자이너로 잘 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에이전시에 취직을 했거든요. 뭐 대기업 자리가 있었는데도 제가 그때는 좀 약간 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대기업 가면 하나밖에 못 배운다. 에이전시 가면 골고루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기업 자리를 다른 친구들한테 주고 저도 이제 아주 혹독한 에이전시 세계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를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로 맡았던 그 감태 작업을 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던 장면이 싹 스치고 지나간 거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왜 유기농을 83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지?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배웠던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하는 도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래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타협하지 않는 지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마다 앞에다 그래도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도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제가 되었고 사실 토마로우라고 하는 건 이게 좀 이렇게 화면 좀 이상해졌는데 토마로우 하는 거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게 제가 아마 PDF를 잘못 가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이제 창업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사이즈가 작은 애가 있어요. 창업농이라고 하는 그
거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버님 농장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서 브랜딩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되게 알바생 같은 거예요. 계속 인턴십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제 거를 주도적으로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브랜드에도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2017년도에 이제 창업농에 도전해서 제 농장을 따로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가려는 그 시기에 이제 대학 강의를 그때도 갔었어요. 강원대라고 하는 학교 강의를 가서 하다가 제가 이제 주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토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브랜딩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첫 창업을 하려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오래된 숙련된 뭐 기술도 없을 뿐더러 토양이라고 하는 비옥한 그런 기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브랜드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저도 만약에 제가 아버님 기반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던 도중에 저는 이제 종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토의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그 다양한 토마토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토마로라고 이제 브랜딩을 하게 됐어요. 뭐 보시겠지만 뭐 토마토와 투모로우의 합성어로 제가 기획을 했고 다양한 토마토와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사업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제가 그래도팜이라고 하는 법인을 내면서 그 법인에 이제 아버님의 농수산물, 제 농수산물 이제 수매해서 판매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제가 이제 2, 3차 서비스 가공품 브랜드로 이제 토마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6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1차, 3차, 2차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앞서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2022년도에 법인 전환과 동시에 시드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요즘에 좀 시장도 얼어붙기도 했고 1차 농산물에다가 투자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성립이 된 건지 오늘 여러분들 힌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그 PDF 보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다 떼어놓으시는 건지. 조교님 어디 계세요? 네, 제 파일 어디 있어요? 이걸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도비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없네요. 있어야 될 메뉴. 이게 아마 컨트롤 A 거거든요. 잠시만요. 뭐 누르고 하셨죠? 오른쪽 와서 이게 이게 로그인이 안 돼서 안 되나?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네. 파일이 혹시 USB로 가요? 아니면 제 컴퓨터로 바꿔? 네, USB 있습니다. 이거라고 해보고 네. 아까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엣지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크롬이나 네. 진짜.
이게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어차피 이미지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USB 좀 드리면 맥으로 연결되실까요? 뭐 얘기하고 있는 동안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다 전개하고 있는 농장인데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집중했던 건 이제 작은 농장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와 그리고 제 농장만의 뭔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브랜드로 표현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리지널리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디퍼런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다름에서 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독창성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 다름을 목표로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다름이 뭔가 특이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되게 원론적인 거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오리지널리티에 숨어있는 오리진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고 이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들을 좀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독창성이 생긴다. 저는 이런 이제 원리를 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국수 집인데 칼국수 하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들이 브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뭐 칼국수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약간 김밥 천국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초창기에는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좋아 보이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이 더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가 이제 오리진, 그러니까 근본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농업에서는 저는 이제 흙과 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흙과 종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되게 뻔할 것 같잖아요. 뭔가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뻔하고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절차함이 된 건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뭐 특이한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특별한 다름을 자꾸 발견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바닥까지 팠을 때 오리진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좀 접하시게 될 거예요. 외국에 계신 이제 서양에 계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이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좀 낯설게 느끼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끼기도 하고 좋지 않게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닌겔 꽂아가지고 키우는 동물 드시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뭔가 좀 찝찝하죠? 그런 느낌을 똑같이 느끼는데 유독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농업이 굉장히 세련된 농업으로 표현이 되고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농업으로 이제 인지가 되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 농업이 거기서 못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성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네덜란드를 2차례 갔다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그게 역으로 제 가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마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으로 토마토 종류 몇 개냐 이렇게 딱 질문 드리면 제가 그냥 예측하건대 한 300~400개도 안 넘어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걸 뭐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5,000종이 있어요. 토마토 종류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흙이라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좀 미숙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옥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토양을 타고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농산물 관련된 식품들은 대다수가 화학비료 이전에는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비료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재배 조건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도자기만 만들 수 있었던 아주 열악한 땅인데 이런 땅에서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주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산물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TV로 접하시죠. 그 흑백 요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술 쪽으로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첫 번째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우리나라가 미식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미식 국가일까요? 대한민국이? 맞는 거 같으세요? 우리나라 주식이 뭐죠? 쌀. 쌀을 미식 국가답게 먹고 있나요? 대답이 안 나오네요. 미식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라면입니다. 라면. 우리나라는 라면을 굉장히 미식적으로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미역국을 갖다가 그렇게 라면으로 만들 정도까지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냐 안 높냐의 그 미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심도와 세분화, 얼마나 그걸 후벼 파느냐. 우리나라가 또 이제 미식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라면이랑 커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쌀이 아니에요. 쌀 여러분들 하루에 몇 개 드시지도 않고 사실상 종류에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쌀은 쌀인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라면이 라면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커피가 커피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먹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미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농산물 시장을 보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당근 한두 종류 팔고 있고요, 감자 한두 종류 팔고 있고요, 뭐 토마토도 몇 종류 안 돼요. 막 엄청 늘렸다고 하지만 뭐 과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런 다양성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사진에 이걸 왜 띄워놨냐면 여러분들 유기농이라고 더 좋게 느껴지세요? 나 유기농 산물이 내가 돈만 더 벌면 나는 무조건 유기농 산물 사 먹을 거야 이런 생각 드세요? 크게 안 들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유기농 산물에 대해서 그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 포인트로 뭘 잡았냐면 안전성이라고 잡았어요. 유기농 산물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면 뭐 관행으로 재배되는 거 먹으면 우리 뭐 몸이 안 좋아지나요?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래요? 막 농약 중독되고?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공감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 각지를 다녀보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유기농의 강점은 여러분들한테 좀 공감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맥을 쓰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이제 IBM 컴퓨터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맥 쓰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맥을 왜 써요? 간지나서. 지금은 좀 차이가 좀 덜해졌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저도 이제 그때부터 맥을 썼는데 선예도가 다릅니다, 모니터에. 눈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각적 편안함이나 선예도가 달라요. 예뻐 보여요. 그 예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호감이 가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야채에서 느껴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야채의 색감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향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감이 안 돼요. 왜? 뭐 달라? 똑같은데. 근데 이 식물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주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배경에 배경향들이라는 걸 원래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쓸 때 이제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토마토는 50가지가 넘는 향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5가지가 품종마다 다르게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5,000종의 품종이 다 달라요. 향이.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일깨우고 확실하게 이제 표현을 하려면 땅이 살아있어야 돼요. 땅이 살아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뭐 죽은 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이제 비옥한 흙이다라고 하면 일단 생물과 관계가 깊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된 것 같지만 흙을 재현하지 못합니다. 돌 부신 걸 갖다가 흙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 안에 설계되어 있는 다양한 미생물과 박테리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우주보다도 밝힌 게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양에 집중을 할까? 밭에 영양소를 넣는 거에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영양소를 넣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그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어디가 찢어지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못 먹고 없이 사는데 왜 항문이 찢어질까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먹었어요. 그 섬유질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들인 거죠. 그래서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굵게 변이 나오니까. 그만큼 없이 살았던 나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나무가 없었어요. 산에.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학 비료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니까 그걸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화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것 중에서 하나만 망가져도 문제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세 개가 다 망가진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치 20%도 안 남아있고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땅이 굳었어요. 이 땅이 굳으면 밑으로는 뿌리가 못 내려갑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면적이 줄다 보니 미생물도 살기가 힘들어지고 미생물 수가 더 줄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토양 알갱이 입자가 영양소들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요. 이거 이제 미생물 수랑 관련이 깊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떨어지면 붙잡을 수 있는 영양소가 적으니까 농부는 겉표면에서 봤을 때 영양소가 없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양소를 더 넣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몇 개 못 붙이는 상태가 됐을 때 이만큼의 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남겠죠. 이 남는 애들이 아까 전에 쌓여가지고 땅을 굳히는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탭이라는 걸 쓰고, 이 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뭐 지독한 냄새 나고 막 썩은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발효 음식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소량의 퇴비를 영양소로 접근을 해서 넣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땅이 썩고 오염되고, 그리고 영양소가 과다한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저탄소 운동이 많이 벌어지죠. 그 저탄소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면 이제 제가 이제 미각 교육을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탄소가 좋은 친구일까 나쁜 친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몸도 탄소고 네가 오늘 먹을 것도 탄소야 라고 하면 놀래요. 탄소라는 게 많아져서 문제인 거고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지구 5대 원소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원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게 땅이 자기 역할을 잃었기 때문이다. 제가 뭐 환경학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좀 이제 잠깐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땅에 집중했다고 하면 저는 종자에 집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자들을 이제 어떻게 제가 파악을 하게 됐냐면, 전 디자이너 시절에도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출장을 좀 많이 갔었습니다. 가면 못 보던 토마토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게 왜 없지? 뭐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 약간 그 정도의 이제 의구심만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로컬 푸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편도 400km를 얘기합니다. 편도 400km면 남양주에서 부산까지예요. 전체 뭐 남한 면적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은 면적의 나라에서 뭐 전주 사람은 완주 거 먹어야 로컬이고, 뭐 청주 사람들은 청안국 거 먹어야 로컬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로컬이라는 거에 더 큰 의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이 있느냐죠. 여러분들 사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과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 산지들이 있죠. 어디 있죠? 들어본 데 없어요? 뭐 청송, 장수, 뭐 충주, 양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거기에 대표 품종 뭡니까? 대답을 못 해요. 왜? 대표 품종이 없거든요. 그냥 전국적으로 똑같은 걸 심어서 팔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 이쪽으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제 그 사과 농장들이 있는데 라인들을 이렇게 출장을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듣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농장의 대표 품종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담근 시드르를 지금 맛보여 드릴게요. 시드르는 이제 와인처럼 사과로 담근 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치킨 게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여행지가 어딨죠?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나 여행 가야지 하면 어디 먼저 떠오르시죠? 제주도.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도 또 어디요? 부산. 또 있어요? 막 다 섞여 있죠. 혼재돼 있어요. 뭐 광주를 가든 대전을 가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제주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는 문화적인 음식적인 특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군데 좀 추천해드리면 울릉도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울릉도. 섬이라서 그런지 좀 달라요. 거기는 문화가. 먹는 방식도 다르고 물회를 시켰는데 물회가 안 나와. 이상하게 나와.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인 게 다 음식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강원도 영월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딱히 없죠? 근데 영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사과가 유명합니다, 포도가 유명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사실상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품종들을 만들어내야겠다. 우리 토종종자라는 말 들어봤죠? 토종종자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막 선사시대 때부터 막 한반도에 있었을 것 같잖아요. 고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 혹시 아시나요? 고추, 마늘 이런 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고려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먹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울푸드 같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미에서 들어온 그런 다른 농산물들이 자리를 잡고 이게 우리나라 특성에 맞네 해가지고 잘 정착을 한 거죠. 토착화된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토종을. 근데 유독 토마토만 같은 남미 출신인데 이름이 아직까지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한국말 아시는 분? 토마토가 한국말이 있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 색깔 나는 토마토들 보이세요? 요 노란 거 약간 요런 색. 약간 오렌지 톤으로 저희가 브랜딩을 한 이유가 뭐냐면 토마토의 원래 원초적인 오리진 종자는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저런 게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에도. 이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같아요, 이거? 감 같지 않아요, 감? 그래서 한국말로 토마토는 1년 감입니다, 1년 감. 감인데 오래 가더라. 오랫동안 딸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서. 감은 딱 가을에만 따잖아요. 그래서 1년 감이라고 했는데 전혀 안 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가면 그 나라별로의 토착 품종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 품종이 있고 스페인 가면 스페인 품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품종들의 특징은 열매에서 씨를 채취해가지고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종의 종자의 개념인 거죠. 근데 한국에는 이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어떤 걸 없애버렸냐? 왜 씨를 받아서 심어? 효율도 안 나오게. 구시대적인 농업이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종 종자에 대한 개념이 옛날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자기 나라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토마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가면 아소카도를 먹어봐야 된다 소리를 합니다. 스페인 가면 발렌시아 품종을 먹어봐야 돼. 스페인에 가면 몬세라트 품종을 먹어봐야 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그 토마토로 활용한 음식점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한국은 메밀로 유명한 동네가 제주도랑 평창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중국산 메밀을 팔고 있어요. 놀라울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하찮게 여겨져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농산물 시장에서 미식이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수입하는 농산물들 있죠. 수입하는 제품들, 뭐 치즈라든가 하몽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커피라든가 와인 이런 거는 등급을 굉장히 상세하게 나눠서 먹습니다. 근데 당근은 제가 셰프님들 모시고 한번 시장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우픈 일이 있었던 게 한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네 나라는 당근이 품종이 2개나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1개가 있는데 니는 2개나 이러길래 왜 2개야 1개지 이랬더니 씻은 거 안 씻은 거 이러는 거예요. 비참했어요, 사실. 왜 비참하냐면 요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요리를 잘하는 나라예요, 되게. 장문화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고 발효 문화도 특이합니다. 근데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해보고 들어오신 분들, 모수 안성재 셰프 같은 사람들은 한국 식재료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왜?
다양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토착화된 종자가 없음에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게 다 토마토입니다. 다채롭죠? 토마토인데 모양도 특이하고 우리는 이제 동그란 거 아니면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빨간 토마토 아니면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쵸? 왜 토마토 농장인데 왜 키 컬러가 왜 빨간색이 아니고 오렌지색이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토마토는 대부분의 작물보다 훨씬 많은 품종의 개수가 있고 그리고 품종의 이름에 다른 작물의 이름을 되게 많이 갖다 써요. 뭐 인디고 애플이라든가 바나나 레그라든가 피치 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다채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띄는 거는 흑토마토 정도, 뭐 방울토마토. 그리고 토마토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나라도 없습니다. 방울토마토, 토마토 이게 왜 달라요? 방울토마토, 토마토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으면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세부 카테고리로 넣어야 되는데 너무 웃기게 나눠놨어요 이거를. 그리고 먹는 방식도 과일로 인지하고 드십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근데 세계적으로 요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재료 중에 하나가 토마토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리를 할 때 절대 토마토를 찾지 않아요. 양파를 찾습니다. 양파. 그리고 마늘을 찾죠. 근데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토마토를 1순위로 찾아요.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감칠맛을 내는 성향이고 향을 내는 성향이거든요. 요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안 익은 걸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익은 걸 먹다 보니까 향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토마토 향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단맛을 찾아야 돼요. 단맛이 나는 게 굉장히 토마토에서 중요한 요인이 돼서 스테비아라는 걸 넣어서까지 이제 파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됐죠. 스페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토마토 당절임에서 팔고 있다 우리나라.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런 거 딴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잡된 1세대는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2세대. 교잡 1세대까지만 멀쩡하고 2세대부터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현행 농법에서는 대다수가 F1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교잡종만 사용을 합니다. 그게 수량이 많이 나오고 균일하거든요. 대신에 개성이 약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익재배 시스템에서 그 농산물을 키우게 되면 향이 안 납니다.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토마토 향 있죠? 그 향이 이제 시스헥사라고 하는 휘발성 성분인데 그 성분 하나만 나타나고 주변에 깔렸어야 되는 잔향들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씨앗을 직접 채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농장이고요. 맛과 풍미,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피엔스가 원래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원어의 뜻?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은 영문을 그 대표 하나만 기억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뜻이 예를 들어서 2가지, 3가지, 4가지 있어도 대표어를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헤맬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호모사피엔스의 이 사피엔스는 사페레라는 뜻에서 왔는데 첫 번째 뜻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다 깨우치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거고요. 2번째 뜻이 맛보다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요리하잖아요. 그죠? 인간만의 고유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명이 발생하고 문화가 다양성을 갖추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게 뭐냐? 그 가장 인간다운 문화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인다이닝 가셔야 돼요. 특별한 다양한 것들을 익숙하게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활동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제 농산물 시장이나 대부분 시장은 단편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사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죠? 쟤도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맛있다고 하는 게 맛집이죠. 그 맛집의 특성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밸런스가 잘 맞는, 단짠 비율이 밸런스를 잘 맞는 식당인 거예요. 맵짠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맛인 거예요. 막 햄버거 먹고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게 홍어, 고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간답게 만드는 식재료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식재료. 근데 그런 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홍어 같은 거 식재료를 배제해버립니다. 아예.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다양성이 더 줄어들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교토에 가면 옆에 나라라는 도시가 있죠. 그 나라시에 가면 나라즈케라고 하는 그 이제 닭 같은 종류의 야채를 술찌개에다가 꽂아가지고
발효시켜서 먹는 그 음식이 있어요. 약간 일종의 피클 같은 건데 그게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10년짜리, 12년짜리가 가격이 달라요. 12년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시커매요. 그리고 근데 도쿄에 있는 젊은 친구들 그거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래서 나라에 두 집 빼곤 다 망했어요. 그게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죠. 장을 여러분들이 막 직접 담그서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제 어머님들조차도. 그래서 순창고추장이나 태양초를 사서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겪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맛에 비슷한 느낌만 여러분들이 계속 겪는 거죠.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뭐 장 문화가 있다 얘기해봐야 소비자들이 겪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맛이 브랜딩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일본에 갔더니 이렇게 비싸게 파는 메론도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다양성과 레인지가 넓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브랜딩 포인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고 있더라는 거죠. 커피, 뭐 게이샤, 뭐 원두 한 봉지에 30만 원인데 없어서 못 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겪어보고 있는 문화 중에서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위스키 문화가 한번 확 돌았었죠. 그 맛을 알고 사신 분이 있을까요? 막 시음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야 이거나 이게 이거라고 봐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 약간 이미지적인 문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3등급으로 나누고 4등급으로 나눴을 때 1, 2등급에서 분간이 잘 안 돼요.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나눠 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하는 행위들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은 그냥 뭉뚱그려 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책에 들어가 있는 그 토마토 향을 표현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산미나 과일 분야가 있고 뭐 땅이나 고소 그리고 풀향신료, 뭐 기름, 알코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세분화돼서 한 50가지가 넘는 그 휘발성 성분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하지만 땅이 아닌 양액배지라든가 이런 데서 키워지는 거에서는 발현이 안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제 워크숍들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하나를 똑같이 먹었는데 향을 느낀 게 다 달라요. 왜? 4가지, 5가지 잔향을 어떤 걸 먼저 느끼냐가 사람마다 센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간 향긋한 향을 먼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약간 쇠향 비슷한 걸 먼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약간 아몬드 같은 고소한 향을 먼저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먹은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복잡하다예요. 맛을 표현하기 게 복잡하다. 우리 토마토 맛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 우리나라의 지금 미각 교육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먹은 걸 표현할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맛이냐? 맛있다 그래 그냥.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들 요즘 말로 이제 하도 이게 업데이트가 빨라가지고 요즘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핵존 맛, 뭐 대핵존 맛, 뭐 이런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근데 이제 그게 높낮이의 문제인 거고 이 좌우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비인간적인 세상으로 가고 있는 딱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요리를 직접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더 빠르게 이제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사료처럼 재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배가 돼서 오면 거기에 단짠 맛 밸런스만 맞으면 맛있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한 100년 뒤의 세상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서울대 푸드비즈랩이나 이제 센소매트릭스 같은 회사랑 같이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토마토들, 이 점들이 다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신맛, 짠맛, 감칠맛, 단맛, 쓴맛 이렇게 맛으로만 분석을 해도 다양하게 다 사분면에 위치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너는 어떤 계열의 토마토를 좋아하냐? 너는 어떤 계열의 토마토를 싫어하냐라고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단순히 토마토는 하나가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맛있는 토마토를 잴 때 브릭스를 재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토마토 맛있는 거 잴 때 브릭스 재지 않습니다. 딱 2나라예요. 일본, 한국. 딸기처럼 되고 있어요. 딸기처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토마토를 갖다가 뭔지 알고 제대로 느낀 사람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이제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와인 하는 수입 업체들이나 와인 컬렉팅 업체들이랑 이제 이런 협업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셔보신 분들의 판단이 이게 어떻게 다 토마토일 수가 있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런 건 있지만 먹어보면 맛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거든요. 근데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되게 지금 시간이 없네요. 이제 3분 남았는데 원래는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오리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 얘기가 들어가면 겉껍데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앞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토마토 밭도 비주얼적으로 경험의 요소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 보는 장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신기한 장면일 수가 있는 거고 토마토 자체도 저는 아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 오시면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진 작가분들과 촬영을 통해서 이거의 값어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엽서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1년 내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토마토가 수확이 되는 한 5개월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간에 오시면 이제 도시 분들은 그냥 낯설지 않아요. 그냥 많이 보시던 카페 같은 분위기. 들어오신 분들마다 카페냐고 질문을 많이 해요. 참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카페만 예뻐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깨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농촌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과 학생들이 나중에 추후에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자로서 많은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물을 저희가 이제 해놓고서 저희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은 굉장히 짧게 전한 거고 제가 특강을 하면 보통 4시간씩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나중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신 친구들은 저희 농장에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 이름이 퍼셉션이에요. 그 퍼셉션이 뭔지 몰랐었어요. 단어조차도 뭔지 몰랐는데 인지라는 뜻입니다.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랜드에 있어서. 지금 제가 모시던 대표님이 그 네이버 브랜딩 총괄로 가 계세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미디어를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디어에 있어서 잡지를 되게 중요시해요. 잡지. 여러분 잡지 구독하세요? 월간 디자인 안 보세요? 월간 디자인 대표님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월간 디자인 안 보면 잡지를 돈 내고 봐야 본인 정보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 어느 정보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그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잡지를 구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잡지에 나오겠다라고 하면 응해요. 근데 TV에 나온다면 잘 안 응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어떤 정보를 바꿀지 모르고 굉장히 좀 약간 강하게 내밀고 사실 좋을 게 크게 없어요. 또 하나가 잡지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 정보를 봤을 때 저희한테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 응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책이죠. 책을 쓰는 이유 그리고 책을 이제 전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쉬운데 이런 이제 서비스 개념의 것들도 다양하게 전개를 했었고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토마토 관련된 주제 뭘 한다 토마토 주제로 뭘 한다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매거진 F에서 토마토 편이다 저한테 연락이 오고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이번 테마가 토마토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탭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재료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었고 성수에서 몇 안 되는 돈 안 내고 팝업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토마로를 또 이제 어느 시점에 또 보시게 되면 아 그때 강의 들었었는데라고 좀 떠올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내년 봄에 한 5월 중순 이후에는 저희가 현장 서비스를 이렇게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같이 오시게 되게 좋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보통 체험 농장들은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 대상으로 영업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성인 대상으로 컬리너리 투어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나가시면 와이너리 투어 하듯이 설명 듣고 맛보는 코스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이미지도 이렇게 해놨고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피자라든가 뭐 식음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지막 요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품업도 이제 갖춰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디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와디즈 끝나면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버터라든가 잼이라든가 디핑 소스
이런 것들 이제 저희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토마토에 대해서 음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된 토마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공도 안 돼요, 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토마토 하나 사다가 내 남자친구한테 맛있는 파스타 해줘야지 해보시면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몰래 캔을 하나 까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넌 요리도 진짜 못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토마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다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영업 전개를 해나갈 거다. 그래서 국내에서 토마토 브랜드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오뚜기를 제치고 먼저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좀 짧게 강의했지만 제가 아까 약속한 두 분 가위바위보 해보실래요? 이 두 분 선물 드릴게요. 네, 가위바위보. 네, 먼저 고르실 수 있는 선택권 드릴게요. 하나는 토마토 책이고 하나는 제 책이에요. 둘 다 제가 쓰긴 했어요.